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구자한 성격 장애를 나갈 차례가 되었네요. 네. 거의 이제 앞으로 수업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지사항에 올렸듯이 출석만 이제 가급적이면 잘 지켜주시면 그 평가는 너무 평이하게 할 예정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제 예상에 9장하고 10장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공부를 좀 더 이렇게 미리미리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9장과 10장 아마 예상에 경계선 성격 장애까지는 확실히 나갈 예정인데 11장인 분열형 성격 장애와 중독성 성격 장애는 지금 현재 우리가 DSM-5에서 이런 성격 장애는 지금 분류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물질 장애라든가 뭐 도박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중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성격 장애로 우리가 이제 보지는 않죠. 중독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물질 관련 장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아마 그러니까 경계선 성격 장애까지는 확실히 나갈 것 같은데 분열형 성격 장애는 제가 이제 설명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어찌됐든 여러분들께 10장까지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진도가 나갔던 그부터 아마 진도가 나간 데까지가 되긴 할 텐데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던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강의하지 않은 외에서는 거의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9% 아마 강의 외에서는 출제하진 않지만, 오히려 교재는 없지만, 제가 중요하게, 강의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오히려 출제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했던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전체를 뭐 다 달달 이렇게 봐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사례 같은 걸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좀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네. 편집성 성격 장애는 여러분들이 쉽게 우선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증상, 그런 성격을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의 그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도 사실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는 이게 어디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동물 중에서도 사람이죠. 제가 뭐 강아지나 돼지는 아니죠. 네네. 그 인류죠. 사람. 근데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부터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의 시작점이거든요. 편집적 성격장애는 이제 안타깝게도 어쨌든 뭐 다 어린 시절이든 뭐든 뭐 자라온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도 신뢰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지금까지 배웠던 성격장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외적인 성취나 명예나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착취하거나 그래서 승진하거나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이렇게 해서 느끼는 행복은 우리가 그거를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러고 그거는 남들을 짓밟아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고 무언가를 물건이든 물질이든 직업적 성취든 끊임없이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끝은 없거든요. 우리가 뭐 100억을 벌어야 행복합니까? 만약에 100억이 만약에 목표 도달하면 못 벌죠. 네. 기업인들 말고요. 엄청 부자이신 분들 말고 이제 보통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렇죠. 어쨌든 뭐 제가 뭐 10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어떤 외적인 성취 어떤 그 자기애적인 것이 됐든 뭐 어쨌든 성격 장애에 의해서 그 성취하려는 거는 외적인 성취 둔 거는 결론적으로 어, 행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복이라 보기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그냥 욕심인 거죠. 욕심에서 오는 만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352페이지 이제 교재 351페이지와 2페이지는 결국은 이제 의처증이나 우부증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렇죠? 결국은 그 스토리가 그렇죠? 자기 아내 혹은 뭐 자기 남편이 될 수가 있겠죠. 끊임없는 의심인 거죠. 네. 근데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네, 원인. 근데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자기 부모님이 여러 번 뭐 이혼하고 결혼하고 혹은 자기 부모님이 뭐 이렇게 외도를 하는 거를 뭐 자주 목격하고 자랐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어, 이렇게 좀 무너뜨리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침투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요. 어쨌든 그 의처증 우부증에 관련된 것도 편집성 성격장애 하나다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는 워런과 브룩이라는 그 브룩 교수와 이제 워런 교수죠. 브룩 교수는 좀 이렇게 총망받는 353페이지에 나오죠. 브룩 교수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여성 중에 한 명이고 성실하고 혁신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상냥한 사람이고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교수다. 뭐 말 다 했죠. 뭐. 근데 이렇게 글씨를 보면서도 제가 살짝 조금 뭐야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네. 제가 글씨를 봤지만 제가 존경스럽네요. 네. 그래 사실 누구나 뭐 그렇죠 이렇게 창조적이고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얘기는 그 사람 가슴 안에 사랑이 존재하는 사람이겠죠.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겠죠. 저도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브룩 교수에게 누가 다가오냐면 워런이라는 교수죠. 그러니까 그 박사였는데 이제 자기의 지도 교수로 워런이 이제 브룩 교수에게 이제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제 지도 제자로 교수를 찾아가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쩌면 브룩 교수는 많은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사랑받는다라는 말은 어,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은 뭐 굉장히 포괄적인 어, 사랑의 실천을 보였지만 물론 그 성인분들도 그들을 이렇게 적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좀 좀 지혜롭게 가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쩌면 그냥 사람을 안 가렸다기보다는 가리는 그 지혜까지는
왜냐면 5년 뒤쯤부터 이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 많은 5년의 세월 동안 브룩 교수가 동성애적인 동성애 성향이라고 뒤에 나오죠. 근데 그러나 이 워런으로부터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걸 느끼고 지도 제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의문은 들지만 어떻게 5년이나 그 편집성 성격 장애를 눈치채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 좀 저는 이 사례에서 뭐 이 사례가 뭐 축어록을 푼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 브룩이란 교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맹점이 있었을까?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부분이 맹점이 있었겠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사실 뭐 이 정도 뭐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사실은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나쁜 일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355페이지에도 그 다른 동료 교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이렇게 이제 지도 제자로 이제 받으려고 보니까 좀 평판주의도 하고 그래야겠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원에서 많은 제자들이 수십 명의 그 석박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성격 장애가 있는 꼭 편집성 아니더라도 성격 장애가 있는 분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동료들하고 반드시 불화를 일으키게 돼 있고 동료의 면학 분위기라든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그 마이너스를 주기 때문에 이런 평판주의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꼭 그 평판만 믿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사람을 잘 보는 지혜 눈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동료인 벨러드 교수가 워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부에서는 그녀를 아주 괴짜로 여기는 것 같다. 좀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점이 아마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355페이지 그 벨러드 교수 세 번째 벨러드 교수에서 중간 하단에 그 워런이 우수한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다른 우수한 여성 동료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어떤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벨러드 교수가 충고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수한 우수한 동료 여성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그 편집성 성격 장애는 자기애적인 뒤에는 분열형과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경계성 성격 장애 이 세 가지와 보통 공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제 임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세 가지는 아니고 자기애적인 것과 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적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과 지내기가 어렵죠. 왜냐면 나보다 우수한 사람은 이렇게 질투심이 나고 의심이 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우수한 사람들과는 잘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뒤에서 많이 깎아내리기도 하고 앞에서도 깎아내리고 뒤에서도 깎아내리고 뭐 깎아내리는 게 꼭 표가 나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앞에서는 안 깎고 뒤에서 깎는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도 다 드러나는데 그 앞에서 드러나는 걸 구별을 못하는 이제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가면이라는 것이 딱 뭐 어디서만 쓴 가면이 딱 드러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조절을 한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드러나는 거기도 하고 그 드러난 거를 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7페이지에 관계가 틀어지다가 제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브룩 교수가 5년 동안이나 워런 박사를 도왔고 이 뛰어난 교수님이 지도제자를 지도했으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5년이라는 말에 단서를 찍은 거죠. 어떻게 5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는가? 사실 편집성 성격 장애인분하고 5년씩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뭐 1년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1년 정도는. 왜 그러냐면 뭐 자주 안 만나거나 그 사람이 좀 정말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편집성 성격 장애인 사람이 잘 관리를 잘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이렇게 서로 맞아 떨어져서 뭐 근데 아무리 서로 이렇게 어떤 그 물질적인 목적이든 어떤 승진이든 그런 목적주의적으로 만난 것이 맞아 떨어졌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격장애인 분들하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득관계일지라도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 또 5년이라는 시간은 좀 길었다. 그래서 급속도로 냉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종신 어떤 심의가 있나 봅니다. 종신 교수가 되려면 어떤 연구물이라든가 어떤 업적이나 실적 다양한 것들을 아마 광대하게 평가를 하겠죠. 봉사라든가 뭐 평판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알아보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연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 보면은 연구 발표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을 얘기했는데 이제 358페이지에 워런 박사가 나중에 얘기하죠. 뭐 맨 마지막에 질책이 끝났으면 뭐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제자한테 무슨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단절을 하죠. 제자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근데 5년 동안 이렇게 키워줬다는 표현은 뭐한데 도와줬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정이 있고 그래도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지만 우리가 그 틀어지기 이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었던 그런 호혜 있죠. 베풀었던 뭐 호혜가 됐든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그 정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는 우리가 그게 보통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겠죠. 근데 그런 거를 싸그리 이제 무시하게 되는 오히려 더 이제 곧 나오겠지만 고발을 이제 하게 되죠. 자기 지도 교수를 또 고발하게 되는 그 전에도 경력이 있었지만 359페이지에 그 벨러드 가스가 또 나오죠. 네, 어찌됐든 그 359페이지 맨 하단에도 또 벨러드 교수가 그 워런 교수가 그녀는 더 이상 제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뭐 의심과 분노, 빈정거림을 엿보이곤 했었죠. 뭐 이런 말에도 이제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이제 워런 박사가 자기 지도 교수님 브룩 교수에게 이메일 같은 거 보내지 않습니까? 360페이지에 당신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당신이라고 얘기하나 보죠. 특별히 그 존칭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멘토인 브룩 교수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상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좀 약간 무서운 막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부르 교수가 이제 대학교 어떤 그 이런 부서가 있나 봐요.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하여튼 그 부서에서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은 문서화하라. 모두 문서화하라고 조언을 했다. 자, 여기에도 중요한 배울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격장애인 분들하고는 그 거리를 잘 멀리 두어서 관계를 안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얘기한 이유가 관계를 할 거면은 이렇게 모두 문서화해야 하거나 이 책만 해도 문서화라고 했지 사실은 뭐 통화 녹음이라든가 혹은 둘이 만났을 때 어떤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놓아야 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은 증거가 없으면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인 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의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모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뭐 당한다고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에는 문서화해야 하고 녹음해야 하고 뭐
이런 게 좀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죠, 국내법에서. 근데 내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들어간, 음, 내가 당사자가 있고 같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지요. 정당한 어떤 사유죠. 근데 누가 이렇게까지 뭐 통화할 때라든가 뭐 대화할 때 맨날 녹음해야 하고 문서화 날짜 언제 그 사람 만나서 뭐 했다 문서화해야 하고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어떻게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거래 관계를 안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저기 제일 나은 거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 고발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브룩 교수하고 그 워런 박사하고 이제 관계한 건데, 뒤에 이제 브룩 교수에 대한 이제 발달력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